안녕하세요, 화슴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줄이시기 위해 많이 알아보고 있으시죠? 지금 당장 종합소득세 납부액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합소득세 세금 신고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신고한 내역을 바탕으로 매해 7월 달에 건강보험료가 측정이 되어 정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최대한 절세하면서 신고 납부를 진행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준비서류, 증빙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용카드 거래 내역입니다. 사업자 신용카드를 등록하셨다면 사업자 신용카드 거래 내역을 쭉 뽑아서 파일로 준비하시면 되고, 사업자 신용카드가 아니더라도 사업과 관련해서 비용으로 사용된 부분이 있다면 카드사에 문의를 하신 후 거래 내역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본인 명의 계좌로 거래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것 또한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된 부분을 비용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통장 거래 내역을 뽑으신 후에 내역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연말정산 간소화 파일. 연말정산 간소화 파일 하나로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많은 부분을 증빙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 내역, 자동차료 등 많은 비용에 대한 정보와 공제에 해당하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파일을 꼭 준비하시면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한 인테리어, 임차료. 이제 사업과 관련돼서 사용한 인테리어비랑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으시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준비하신다면 비용으로 처리하여 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차료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건물주가 세금 계산서를 안 끊어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와 임차료에 대한 계좌 이체 내역을 준비하시면 증빙으로도 가능합니다. 첫 번째, 기부금. 기부금의 경우에는 종교단체에 헌금을 하셨거나 혹은 나라에서 지정한 단체에 기부를 하신 경우에는 기부한 곳에 기부금 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주시거든요. 이 영수증을 준비해서 증빙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대출을 하신 경우. 이제 사업을 하시다 보면 대출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출금에 대한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지만 이자에 대한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받아 절세를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으로 관련해서 받은 대출이 있으면 은행에서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비용 처리 및 그에 따른 증빙이 됩니다. 일곱 번째, 가족관계 증명서. 인적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정말 큰 공제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150만원 기본공제 들어가고 부양가족 배우자 만 20세 이하 자녀로 이제 추가 공제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차량. 차량과 관련해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 자동차 보험료 납부 내역, 리스 납부서 등을 준비하시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서류 등을 챙겨두시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아홉 번째, 인건비입니다. 세무사무실 혹은 세무사한테 기장을 하고 있으신 경우에는 인건비와 관련해서 지급명세서를 다 처리하기 때문에 따로 준비를 안 하셔도 되지만 만약 기장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인건비는 사업을 하시면서 이제 임차료와 같이 큰 비용 중에 하나에 속하니까 따라서 이제 인건비 지급 내역, 원청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준비하신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열 번째,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으로 비용을 지출한 경우가 많으신 분들은 건당 3만원 이하의 영수증으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간이영수증으로 지출한 게 많으시다면 이것 또한 세액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11번째, 경조사비입니다. 경조사비는 접대비에 해당하는데 건당 20만원까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조사비로 나간 축의금, 부의금 등이 있다면 모바일 청첩장 혹은 캡처해둔 걸로 증빙 자료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준비를 해두신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서 11개 정도의 준비 서류, 증빙 서류를 챙기신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서류들을 챙겨서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대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설명한 내용 이외에도 세무사가 확인을 하고 이제 업종별 매출액별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 정보를 작성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세무서를 찾아가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는데 무이자한 가산세 20%까지 적용해가지고 이미 신고 납부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다시 장부를 만들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이제 납부를 하셨더라도 이제 돌려받고 절세를 해서 신고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세무대행이 필요하시다면 앞에서 설명해드린 서류들을 당연히 챙기시면 좋고, 추가적으로 화면에 나오는 준비 서류를 참고하셔가지고 하셈택스에 문의를 해주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을 하면서 절세 및 환급과 관련해 정말 꼼꼼하게 문의해주시는 분들에게 세액적으로 크게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2022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다 보니까 거래한 내역도 많고 증빙을 해야 하는 부분도 정말 너무 많습니다. 기존에 세무사한테 기장을 하고 계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수월하지만, 기장을 하시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따로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신고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챙겼다면 좋겠지만, 이제 지금 당장 증빙을 통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하세무사를 유튜브보다는 이제 블로그를 더 많이 찾아주세요. 물론 블로그를 시작한 지도 오래됐고, 세금 정부 지원금과 관련해가지고 글을 900개가량 쓰다 보니 평균 2,000명 정도의 자영업자분들과 개인 사업자분들이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면서 매해 정말 하셈택스에 큰 도움도 되고 문의도 많이 주셨습니다.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제가 영상에 다 담지 못한 종합소득세 이외에 세금 관련 내용들도 블로그를 가시면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영상 설명란에 블로그 주소도 있으니 여러 세금 관련, 지원금 관련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하셈택스 카카오 채널 또 친구 추가하시면 대행 신고에 대한 할인도 받을 수 있고 대행 수수료 등을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대행과 관련해서 문의 혹은 연락을 주시면 하세무서가 직접 상담이랑 안내를 진행하면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